책 읽기 좋은 날 북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예고해드렸던 책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저자 팀 페리스, 옮긴이는요 박선영, 정지연님, 출판사 토네이도입니다. 이 표지에 써져 있는 한 줄은 세계 최고 멘토들의 인생 수업, 뒤에는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지금 이 순간을 최고의 삶으로 만드는 52가지 방법. 52가지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저자가 성공하신 분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한 그 내용들이에요. 저는 책이 참 좋은 이유가 그분들을 제가 만날 수도 없지만 이 만원대의 행복으로 여기 앉아서 이렇게 만날 수 있잖아요. 저는 책이 주는 매력은 정말 그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참 감사합니다. 이분이 이 책을 쓴 이유 하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내용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는 뭘까? 솔직히 나는 내가 40이 돼도 삶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40번째 생일 밤늦도록 많은 질문과 의심이 떠올랐다. 내 삶의 목표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 꿈만 꾸느라 생각만 하느라 시간을 보낸 건 아닐까? 너무 계획에만 매달려 사느라, 너무 무계획하게 사느라 얼마나 많은 소중한 순간들을 놓쳐온 걸까? 어떻게 하면 유혹과 소음들의 신경을 끄고 가장 열망하는 인생 프로젝트와 모험에 집중할 수 있을까? 삶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새롭게 평가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일까? 참 성공하신 분들은 다르지 않아요? 이미 이분은 40살이 되기 이전에 성공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끊임없는 생각과 또 성공하신 분들을 인터뷰를 하면서 그렇게 또 내 걸로 만드시는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걸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나를 도와줄 멘토 집단을 만들면 어떨까? 여기저기 나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 평소에 꼭 인터뷰하고 싶었던 인물들에게 용기를 내 인생에 대한 통찰과 조언을 요청했다. 이 책을 완성한 이유는 현자들의 삶에 밑줄 치고 무릎을 탁 치며 감탄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들의 통찰을 연료로 삼아 다시 힘찬 시동을 걸어보기 위해서다. 시동 걸어볼까요? 이 이야기들 중에서 저는 3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나눌 겁니다. 게리 베이너척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포춘이 선정한 40살 이하의 영향력 있는 인물 40명에 선정됐대요. 이분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인터뷰 주제는요. 속도를 올려야 할 때는 언제인가 궁금합니다. 속도를 올려야 할 때는 언제인가. 40살 이하의 영향력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졸업을 앞둔 젊은이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은가? 그랬더니 이런 답을 하셨어요. 거시적으로는 인내하고 미시적으로는 속도를 올리라고 말해주고 싶다. 앞으로 다가올 8년에 신경 쓰기보다는, 제가 좀 중요할 때는 꼭 손을 이러는 것 같아요. 8년에 신경 쓰기보다는 바로 코앞의 8일에 더 집중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진짜 이런 한 줄을 만날 때 너무너무 행복해요. 다시요. 메모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앞으로 다가올 8년에 신경 쓰기보다는 바로 코앞에 있는 8일에 더 집중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몇 년 뒤의 일에 몹시 신경 쓰고 나면 지금 당장은 게임하고 드라마 보고 있다. 25살에 예를 들어서 25살에 생길 일을 22살 때부터 미리 3년 전에 엄청나게 걱정하지만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는 술 진탕 마시고 게임하고 드라마 보고 있고 SNS 화면을 들여다보면서 4시간 반을 허비한다. 하루 평균 4시간 반을 그렇게들 보내나 봐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다. 다들 거시적으로는 참을성이 없으면서 미시적인 부분에서는 지나치게 참을성을 발휘한다. 몇 년 뒤의 일은 태산같이 걱정하면서 당장의 시간은 그냥 흘려보낸다. 저는 여기 치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진짜.
이런 또 질문을 합니다. 압박을 느끼거나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어떻게 하는가? 정말 여기는 읽고 싶지 않았었어요.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싫은 거였기 때문에. 그런데 충격요법으로 진짜 괜찮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함께 나눠볼게요. 이런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가족이 끔찍한 사고로 세상을 떠난 상상을 한다. 정말이다. 기묘하게 들리겠지만 이 상상이야말로 나를 움직이게 하는 상황을 반전시키는 절대적인 힘이다. 아주 어두운 장소로 가서 그 감정을 통절하게 느껴본다. 상실의 고통을 가슴 깊이 새기다 보면 지금 내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얼마나 사소한 것인지 알게 된다. 이 우주를 다 뒤져도 가족을 잃은 고통만한 게 어디 있겠는가? 고객을 잃은 것도,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도, 비웃음과 조롱을 당한 것도, 그거조차도 모두 감사하게 된다. 와. 그래서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특히 애청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정말 이건 당연한 게 아니라 참 감사한 일이라는 거 제가 여기에 이렇게 메모를 했어요. 북쌤이 정말 응원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여기 이렇게 해놨는데 두 번째 이야기는요, 요거예요. 떨어졌어요. 생방송의 묘미는 참 이런 거예요. 제가 표시한 게 떨어졌어. 조금만 차 마실 거 있으면 준비하시면서 기다리세요. 어떡하지? 두 번째 주제는요. 로버트 로드리게즈는 영화 감독이다. 이분의 인터뷰 주제는요. 쉽게 만들어라. 쉽게 만들어라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어떤 인터뷰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쉽게. 이는 로버트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다. 그는 케이블 방송 채널을 설립한 후 이 단어를 하나의 슬로건으로 만들었다. 그는 모든 과제 목록의 끄트머리에 쉽게라는 스페인어를 적어놓기 시작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웃으면서 어리둥절한 표정이 되었다. 스페인어 쉽게라는 것은 그 쉽게라는 뜻이지만 별거 아니야 라는 유쾌한 뉘앙스를 갖고 있대요. 사람들은 뭐가 쉽다는 거야 라고 의아해하면서도 막상 이 단어를 듣고 보는 순간 왠지 모를 편안함을 느꼈다. 리더가 두려움이 없는 모습인데 당연히 그들도 두려움이 없을 수밖에. 쉽게는 모두에게 큰 힘을 주었다. 정말 성공하신 분들은 오히려 심플하고 단순하게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어차피 해야 할 일에는 스트레스나 압박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있고 쉽게는 이걸 꺼내는 마법이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말은 하루는 24시간 뿐. 하루가 24시간인 건 팩트다. 하지만 이 팩트가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선입견을 만들어낸다.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음에도 우리는 두려움, 공포, 능력 부족, 시간 부족 등을 습관적으로 맨 앞에 배치한다. 결국 모든 일은 태도와 프레임이 결정한다. 쉬운 일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 일을 쉽게 하는 사람이 있다. 당연히 우리는 후자가 되어야 한다. 가장 큰 스트레스의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해주겠대요. 스트레스 원인하고 그 이유가 뭔지. 그것은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게 이유래요. 저도 가만히 보면 할 일을 목록을 체크리스트에 이렇게 써놓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을 다 소화했을 때에는 오히려 마음이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좀 피곤했어도. 그런데 그걸 다 하지 못했을 때가 오히려 좀 마음이 찜찜하다고 해야 되나? 더 무겁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그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인데 그게 내일 해야 할 일과 오늘 미룬 일, 오늘 하다 만 일, 이걸 같이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 이유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 이 말이 너무너무 공감이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스콧
벨스키는 기업가, 작가, 투자자다. 스콧은 대학생부터 CEO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조언을 듣고 싶어하는 강연자로 명성을 쌓았다. 그의 강연은 단 한 줄로 요약될 수 있을 만큼 명쾌하다. 명쾌하시대요. 그리고 인터뷰 주제는 이랬어요. 할 일을 하라. 인터뷰 주제요. 할 일을 하라. 스콧은 늘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인다. 우리는 생각이 너무 많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온갖 고민과 사건으로 정신력이 뿔뿔이 흩어지고 무엇이든 지나치게 고민한다. 심지어 지금 하면 될 일을 왜 이걸 당장 해야지? 당장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까지도 또 생각한다. 공감 가시죠? 스콧은 말한다. 자신이 왜 이렇게 바쁜지 늘어놓고 지금 해야 할 일을 자꾸만 이유를 대면서 미루는 것은 명쾌합니다. 수작에 불과하다. 재미없는 일이지만 해야 할 때, 나쁜 소식을 전하거나 누구를 해고해야 할 때, 이제 CEO다 보니까 이분은 나는 스콧 수작 부리지 말고 빨리 할 일을 해 라고 나한테 외친다. 이러한 자기 지시는 반박하기가 어려워진다. 핑계나 수작을 만드는데 인생의 절반쯤 쓰는 사람들, 이 세상의 절반쯤 된다. 저는 그 절반 안 되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어요.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모든 시도와 도전의 기초 체력을 만들어준다. 자꾸만 달아나려는 몸과 마음을 단번에 확 일깨우는 각성의 메시지를 가진 사람이 결국 원하는 목표를 손에 넣는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하네요. 최고의 기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좋은 기회는 제목란에 좋은 기회라고 이렇게 쓰여있지 않대요. 나는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진지한 결정을 내릴 때 사람들이 얼마나 게으른지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곤 한다. 인생의 가장 큰 기회는 당신의 일정에 맞추지 않고 스스로의 일정에 맞춰 내가 움직인다. 그리고 이분은요, 집중 작업 시간을 만든대요. 스콧은 하루 3시간을 작업을 하지만 특히 집중 작업으로 설정해 놓고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한다. 강연 준비를 하거나 글을 쓰고 중요한 투자 결정을 위한 생각을 다듬는다. 하루 3시간만 일해도, 근데 이 일해도 앞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제대로. 하루 3시간만 제대로 일해도 우리는 원하는 대부분을 이룰 수 있다. 좋아서 하는 고생을 선택하라.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합니다. 첫째,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자신이 진정으로 관심 있는 것에 조금씩 가까워지도록 이끄는 커리어 선택이 중요하다. 인생을 변화시켜줄 인간관계와 협업, 경험을 준비해 놓는 것이야말로 성공에 이르는 가장 유망한 길이다. 좋아서 하는 고생은 언제나 보상을 가져다 준다. 당신이 기대한 방식이나 기대했던 때에 딱 맞게 주어지지 않을 뿐이다. 나는 요때가 그 보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인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인내를 갖고 당신의 관심사에 가까워지는 일과 직업을 선택해 곧 찾아올 성공에 대비하라. 둘째, 사람이 전부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능력을 바탕으로 기회를 선택하라. 성공하고 싶은가? 성공하고 싶죠. 저도 성공하고 싶어요. 질문합니다. 성공하고 싶은가? 할 일을 하라를 만트라로 만들어라. 제 영상 중에 이런 제목이 있죠. 당신의 만트라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만트라는요, 마음 도구예요. 내가 나를 응원할 수 있는, 내가 나를 정신 차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말, 메시지.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네요. 할 일을 하라를 만트라로 만들어 보라. 어려운 고비를 넘을 때 꽤 효과가 있을 것이다. 와, 저는 이 내용 중에서 3가지를 이야기를 해드렸는데도 정말 팍팍 와닿는 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영상에서요, 제가 책 선물 받으실 분 공개해드린다고 했거든요. 바로 이 순간이네요. 책 선물을 받으실 분은요, 이 책이죠.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 이 책 선물을 받으실 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함께 해주셨어요. 그분들 중에서 딱 한 분 뽑기 어려웠습니다. 딱 한 분 제가 뽑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과연 이분이네요. 슈크림 언니를 좋아하는 아미 이분이신데요. 이런 글을 썼어요. 먼저 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오늘을 마무리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도 또 다른 장벽으로 잠시 주춤했습니다. 노트에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이거였어요. 노트에 현재 상황과 제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을 쭉 적어봤습니다. 북쌤의 오늘 책 내용처럼 오늘의 주춤을 좀 더 나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된 듯하여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북쌤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밤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해요. 이 글을 읽고 여러분들의 댓글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보고 댓글도 하나하나 다 달아드리도록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 글 하나하나가 저를 좋은 영상, 좋은 컨텐츠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 감사하고요. 요 책에 제가 응원의 메시지를 직접 써서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주소에 우리 슈크림 언니를 좋아하는 아미님 성함 그리고 전화번호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이 책 슝 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북쌤이 오늘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